분명 단톡방과 그리고 우리 톡이 이렇게 동시에 떠 있는데 이 단톡방에다가 뭔가 클로즈업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빛이 비춰져 있어요.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건 이거의 연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. 이거에 지금 주영이는 아예 안중이 없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레드진생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. 10월이 이제 거의 다 갔고 2020년이 이제 약 2달밖에 안 남았고요. 저는 30살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딱히 필요 없고 연애혁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. 근데 그 얼마 안 남은 것이 한 2년 정도 남았다. 2년도 좀 솔직히 너무 짧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긴 말 필요 없이 연애혁명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323화 마음의 저울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렇게 업로드가 됐네요.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봐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거를 보기 전에 322화 노심초사에서는 뭐 주 내용이 주영이가 본심을 경호한테 말해요. 내가 이러니까 너네한테 되게 무서워 보이지? 내가 하는 건 다 웃기고 진지하게 말해도 너네한테 다 웃기잖아. 이런 느낌이 담겨져 있었단 말이죠. 과연 323화 마음의 저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23화 마음의 저울. 일단은 첫 장면은 경호 씬으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. 경호가 이제 주영이의 그런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땀을 흘리는 걸 보니까 일단은 약간 긴장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약간 주죠. 주영이가 혹시나 알고 있진 않을까? 눈치챈 건 아닐까? 이런 느낌이 좀 실려져 있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주영이 역시도 병실에 들어와서 막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. 아, 내가 지금 말한 게 잘한 걸까?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거고, 제가 만약에 주영 입장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왜냐면 경우도 그렇고 자림이도 그렇고 주영이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주영이 핸드폰이 막 울리기 시작하나 봐요. 봐보니까 친구들 단톡방인 거야. 근데 그 경민이가 네 헤어진 거 찐이냐고 하면서 막 남자애들은 막 이걸 엄청 놀려. 주영이가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죠. 왜냐면 경호한테도 말했듯이 나는 지금 너무 진지한데 얘네는 항상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에 좀 저는 주영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, 니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? 내가 왕자림을 차는 거는 정신이 이상해진 거고 무조건 뭐 왕자림이 나를 까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지? 약간 이런 거. 니네가 봤을 때도 내가 그렇게 무서워 보인다 이거지?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영이가 화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주영이가 화를 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. 주영이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. 그러면서 이제 주영이가 단톡방을 나가요. 이건 되게 현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단톡방이라는 건 없었지만 대학교 때나 뭐 그럴 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만든 대화방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막 나가. 근데 여기서 초대를 다시 해. 이게 무한반복이거든요. 어쨌든 이게 되게 현실 반영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저런 주영이의 그 행동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지. 뭐야, 왜 갑자기 저러는 거지? 설마 그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건가? 뭔가를 알았나 주영이가? 주영이랑 자림이가 헤어진 이유가 경우 때문인가? 그래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주영이한테 물어봅니다. 주영아, 너 무슨 일 있냐?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저는 이걸 느꼈어요. 분명 단톡방과 그리고 우리 톡이 이렇게 동시에 떠 있는데 이 단톡방에다가 뭔가 클로즈업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빛이 비춰져 있어요.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건 이거의 연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. 이거에 지금 주영이는 아예 안중이 없는 거예요. 거의 없는 거죠. 아무것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려하는 거는 주영이가 혹시 눈치를 챘나? 약간 이런 건데 주영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장면으로 그걸 연출을 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작가님의 의도든 아니든 상관없어. 이거를 독자한테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처럼 보여요.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뭔가 소름이 확 돋았거든.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구나. 분명 저는 지금까지 주영이는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. 근데 이 장면에 그런 식으로 연출을 좀 해놨다라는 게 나는 좀 놀랍더라고. 주영이는 이 우리의 톡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여기도 보면 지금 이 톡에만 약간 그 주영이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즉 주영이는 아무것도 모른다. 이걸 이렇게 연출을 했다. 천재인 것 같아요.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. 아닐 수도 있어. 근데 맞다고 해줘. 난 이렇게 느꼈어요. 네.
어쨌든 주영이가 이제 친구들의 톡을 봅니다. 반지 주고 뭐 할 땐 언제고 백타 후회한다 이렇게 경민이가 말하는 톡을 봐버려요. 그러니까 이제 주영이가 생각하죠. 지들이 뭘 한다고, 내가 빠개치든 말든 그냥 니네 웃기지, 내가 니네 날 그렇게밖에 안 보잖아,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주영이는 현타가 온 거야. 이 친구들 관계에서 얘네가 날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구나. 근데 살면서 이런 경험은 다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경험이 정말 많았거든요. 얘네가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? 내가 그렇게 무서워 보일까? 그래가지고 화를 냈던 적도 되게 많아, 그 어린 마음에. 근데 이 화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 옛날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느껴졌어요. 물론 뭐 주영이와 비슷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, 친구들 사이에서. 뭐 어쨌든 주영이가 짜증나, 하필 그때 왜 방귀가 나오냐. 그러니까 경우랑 대화를 하는데 그 순간에 방구가 나와버렸으니까 누가 봐도 웃긴 상황이니까 내가 더 우습게 보였겠지,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자, 근데 옆에 이제 놓여있는 자리미와의 커플링을 보면서 자리미와의 그 얼마 전에 커플링을 주고받았던 그 좋은 때, 그때가 막 생각이 나나봐. 근데 이제 주영이가 그럼 뭐하냐, 나는 걔한테 우선순위도 아니고 거의 제일 뒷전인데. 그러니까 주영이는 이게 너무 서운한 거죠. 다시 톡을 들어가봐, 자리미와 주고받았던 이 톡. 근데 이 행동이 주영이가 자리미한테 마음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보다는 마음이 아직도 너무 큰데, 서운함, 이게 너무나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자리미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라고 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. 자리미를 아직 엄청나게 좋아한다라는 걸 이 장면에서도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자리미와의 톡을 보면서 되게 뭔가 슬펐어. 왜 슬펐냐면 자리미는 되게 뭔가 시크하거든요. 시크한데 주영이는 되게 하트도 막 붙어있으면서 이모티콘도 막 쓰고 되게 애교가 되게 많은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요. 이 대화만 봐도 일단 주영이가 자리미를 더 많이 좋아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느껴져요, 이 톡만 봐도. 주영이는 자리미한테 사랑해라고 하는데 자리미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좀 이제 말하기가 쑥스러운 거지. 그래서 말을 안 한 건데, 근데 이제 주영이는 이걸 보면서 좀 뭔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만 사랑한다고 하네, 약간 이런 거. 근데 저는 자리미의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. 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.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주영이가 자리미와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막 생각을 해봐요. 사랑한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자리미는 좋아해, 됐지? 이런 식으로 약간 부끄러워하는. 그러니까 주영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나만 사랑하는구나, 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, 얘한텐 난 그 정도는 아니구나. 근데 이건 입장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게, 자리미가 되게 지금 주영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 자리미도 많이 사랑하는데 근데 단지 그 말을 잘 못하는 것 뿐이죠, 성격상. 그리고 이제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도 주영이가 얼마나 자리미를 많이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갑자기 주영이가 놀래요. 자리미의 톡이 왔거든. 근데 자리미가 톡을 이렇게 길게 보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, 정말. 여기 전체 보기를 눌러올 만큼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인데 이걸 보면서 저도 좀 놀랬네요. 자리미가 이런 글도 쓰는구나. 분명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많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근데 주영이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게 이 땀 하나로 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. 그래서 뭐라고 씁니다. 주영이가 말해요. 너랑 얘기할 기분 아니다, 톡하지 마. 진이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겠지. 아니 주영이가 저렇게 보냈다고? 예상치 못했는데?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람이는 답이 너무 빨리 왔는데 실수로 읽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? 라고 말해버립니다. 근데 보통 아람이가 말하는 게 현실이 됐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,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. 그래서 앞으로 연애혁명을 볼 때 아람이가 하는 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다시 주영이 시점으로 왔는데 막 쿵쾅쿵쾅 거리죠. 바로 읽어버려서 이게 뭐야 또 바보같이, 근데 뭐라 쓴 거지?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즉 주영이가 바로 읽어버리니까 내가 또 얘 연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까봐, 그래서 저런 식으로 더 세게 나갔던 것 같아요. 바로 읽으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. 나랑 한 카톡을 보고 있었구나, 약간 기다렸구나 연락을, 이런 감정이 드러나니까 그런 거를 좀 숨기려고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갔던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 순간 어머니가 옵니다. 그래서 주영이는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. 엄마가 보기에도 내가 바보 같아? 사람한테 믿음 얻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? 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대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주더라. 화가 나도 그냥 참고 넘어가면 끝나니까. 좋게 생각하고 웃어주고 기다려주면 언젠간 알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바보같이 그 애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나봐. 이런 식으로 이제 주영이 입장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털어놓죠.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이상하네, 화나도 참고 웃어주고 기다려주는 거는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잖아, 이런 식으로 어머니 입장
입장에서 좀 뭔가 현명한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. 너가 이렇게 말없이 그 친구들을 막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건 좋아. 근데 그건 너의 진짜가 아니잖아. 그리고 네가 말을 안 하면 그 친구들은 몰라.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믿어준다? 무슨 말이 그래? 너는 그 친구를 믿고? 너가 친구를 못 믿는데 네가 어떻게 그 믿음을 받을 수 있겠어? 아 근데 이 쓰레기통 그 씬은 뭔가 주영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감정들이 이제 좀 여기 꽉 가득 찼다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물론 이제 어머니가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서 던진 거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저는 그동안 주영이가 참고 참았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쌓여있다 이런 거를 좀 묘사를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. 네. 뭐 어쨌든 주영이는 어머니의 그런 얘기를 듣고 친구들에 대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처럼 보여요. 근데 그 순간 이제 경우가 주영이를 찾아옵니다. 주영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가져오면서 경우가 말을 걸어요. 야 아까 아침에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있잖아. 왜 이제서야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주영이가 야 나가 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324만은 마무리를 짓게 돼요. 이게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왜 나가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. 감이 안 잡혀요 사실 이거는. 분명 현재까지 주영이가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어머니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 주영이가 다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씬까지는 주영이가 이제 자기가 좀 너무 과민 반응했나? 내가 친구를 못 믿었던 거 아닌가? 내가 좀 행동을 좀 잘못했던 건 아닌가? 이런 식으로 좀 느끼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런 걸로 끝나는 걸로 봐서 되게 왜 나가라고 하는 걸까?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답답해서 미리 보기를 봤어요. 근데 뭐 그것까지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번 323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근데 이번에 제가 조금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. 웹툰을 떠나서 제가 평소에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화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. 인간관계 이거가 저는 정말 어렵다라는 식으로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. 특히 말하자면 그냥 약간 실망을 한다라는 거야 내 지인들에게. 근데 그 실망이라는 거는 기대감이 있어야만 분명 생기는 거예요. 기대감의 부작용이 실망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새 기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인데 뭐 이런 걸로 이 친구 관계 혹은 뭐 지인 관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도 아마 이 323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. 뭐 어쨌든 네, 리뷰를 좀 넘어가는 그런 얘기들이었고 이번 화에서 이 323화에는 연출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다. 뭐 우리가 주영이한테 카톡을 보낸 부분을 보고 저는 주영이가 아직은 하나도 모른다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. 이거는 연출일지 아닐지 정말 궁금해요. 네, 근데 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감명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자리미가 보낸 카톡 있잖아. 거기 이제 전체 보기로 더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아래 내용들은 또 뭐라고 써야 있을지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냥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어쨌든 이번에 323화 마음의 좁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냥 많은 생각이 들었던 화였던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레드진생이었고요. 지금 이 순간까지도 친구 관계 혹은 지인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전 여기까지 해볼게요. 레드진생이었습니다.